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38분입니다. 토끼 친구님께서 이제 이해했다고, 네. 아재 개그, 다들 너무 늦다. 예. 예. 몰란도님께서 아재 개그라고 하셨고요. 체리님, 스님도 보수, 중도 보수, 네. 네. 아유, 정말. 좀 심하시다. 이렇게 너무 늦잖아요. 예. 예, 상록수님, 절에 가면 많아요. 중도 보수. 예. 근데 진짜 이 스님들도 보수 성향이 많죠. 그래서 중도 보수라고 합니다. 예. 아, 이거 제가 불교 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농담입니다. 다른 분들이 잘못 썼다가는 욕 먹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불자라고 밝히고 하시거나 혹은 내가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뒤에 하세요. 예, 괜히 이상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백마장군님 모셨네요. 이루다님께서도 오셨고요. 네. 자, 오밤중에 뉴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탄핵 가결 그 순간 용산의 첫 반응입니다. 자, 오늘 참 기분 좋은 순간이 있었어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가 맨날 답답하다면서 맨날 욕했던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의사봉을 잡고 사회를 보다가 탄핵을 발표하는 그 순간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 204표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들 우와 하고 일어났던 거 기억하세요? 네. 예, 우리는 너무 기뻤는데 그 순간에 윤석열은 어땠을까요? 윤석열은 아마 똥 씹은 표정 아니었을까요? 아니, 윤석열은 그 장면을 보기는 봤을까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냈을까요? 출근 안 했겠죠? 뭐 안 그래도 출근 잘 안 한다는데 한 달에 18일 정도 출근을 한다고? 그런데 오전에 출근하는 날은 2번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달에 2번 출근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대로 출근한 날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랬던 윤석열이 오늘 같은 날 출근했을 리가 만무하죠. 네, 오늘 하루 종일 한남동 관저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처박혀서 뭐 했지? 술 처먹었나? 퍼잤나? 보통 새벽까지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 늦게까지 거의 오후 될 때까지 계속 자는 게 대부분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방송 끝나고 나면은 오후 3시, 새벽 3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누워도 글쎄 오전 내내 주로 잠을 자게 되는데 술을 안 먹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시간까지 술 먹는 윤석열이라면 그죠? 오전 중에는 그냥 잔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예. 아무튼 그 윤석열 오늘 이 탄핵의 순간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탄핵의 순간 윤석열은 뭐 하고 있었는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모이셨습니다.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정말 발 디딜 틈이라고는 없었어요. 아마 이 사진은 좀 일찍 찍은 것 같은데 제가 3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서 이게 제가 서울교 쪽에서 걸어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국회의사당 앞쪽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일대가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앞쪽에 민주당사도 있고 또 각종 은행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 앞에는 그냥 사람들로 꽉꽉 들어쳐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송곳 하나 세울 곳이 없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진이 참 많이 오늘 나왔던데요. 자, 이 사진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와, 이게 한쪽만 그런 거예요. 이 반대편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제가 이 차를 오늘 안 가지고 가려다가 또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또 어찌어찌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느라고 여의도를 한 바퀴 돌았고요. 결국 여의도를 벗어나서 영등포 쪽에 차를 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걸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집회장까지 가는 동안 그 주변 상황을 조금 촬영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고요.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마포대교 위입니다. 마포대교가 아니구나. 서강대교 위입니다. 서강대교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막 건너가죠.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정말 끝없이 많은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여기는 서강대교 쪽인데요. 인근 마포대교에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저 반대편 서울교 쪽, 서울 1교, 서울 2교 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왔어요. 네. 예. 여러분들 이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이 서강대교 인도가 꽉 들어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너무 뿌듯했어요. 이미 여기에서 윤석열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국회의사당 주변 도로입니다. 제가 차 주차할 곳을 찾는다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의도 부근에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저기가 KBS 별관, KBS 그 공연장, KBS 공개홀 옆이에요. KBS 공개홀. 여기는 지금 집회장 입구입니다. 서울교를 건너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에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꽉꽉 들어쳐가지고 이거 뭐 반을 하나 세우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는요 강 건너 영등포 쪽이에요. 영등포 쪽에서 여의도로 걸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예, 너무 많아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도 줄을 서서 건너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서울교 쪽에서 자, 엄청나죠? 저는 이 장면 보고 끝났다. 윤석열은 끝났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왔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버티겠나? 오늘 만약에 또 기각된다면, 오늘로 만약에 또 부결이 된다면 국힘당은 아마 당사가 불에 탈 수도 있겠구나. 윤석열은 아마 얻어 터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말로써 평화로운 행동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평화로운 행동과 말로써 보여줬을 때 이것이 관철이 돼야지, 그래야지 시민들의 이 행동이 더 격화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로 하고 평화롭게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왔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면 그 다음 단계에 벌어지는 것은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부결이 된다면 사태 정말 오늘 무섭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정말 고무적인 거는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20대, 30대 젊은 층이었다는 겁니다. 저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도 몇 명 없더라고요.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제 뒤에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엊그저께 시험 치고 고3 수험생도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총 쏘면 어떡하지? 도망갈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걱정하지 마. 총은 아저씨가 맞을게. 이랬더니 에이 아니에요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까지 많이 왔다는 점에서 야, 우리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집회장 도착할 때까지 분위기가 이랬고요. 자, 지금부터는 집회장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KBS 쪽에서 지금 어디를 찍어도 다 사람입니다. 네, 잘 보셨죠? 예. 지금 저기 보는 이 화면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한 절반 정도는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뿌듯했고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까 제가 그 고등학생들, 고3 수험생들이 총 쏘면 어떡하지? 하길래 야, 아저씨가 다 맞을 테니까 니들은 도망가 라고 했다고 했죠. 사실 그게 농담이기도 했습니다만 한편 진담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총 맞을 거를 이렇게 뭐 실제로 정말 그 걱정을 했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글쎄 계엄령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친구들이 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위 좀 했다고 데모 좀 했다고 총 맞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말도 안 된다던 계엄령이 터지는 상황에서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지 말라는 것,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걱정하는 그 마음 좀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언뜻 들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나서서 총알을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요. 예. 왜 그 5.18 광주항쟁 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산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테니 니들은 도망가라 라고 하면서 젊은 친구들을 도피시켜줬다 뭐 그런 얘기 뭐 들으셨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전쟁에서도 그런 일화들이 종종 있었다 그러죠. 노인들이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 젊은 니들이 얼른 빠져나가라 하면서 대신 총알바지가 되주셨다는 뭐 그런 얘기. 제가 영화로 볼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요. 언뜻 드는데 이들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걱정하게끔 솔직히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웠으면 그런 상황 안 생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나름 비장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정말 시위 신나게 재밌게 하더만요. 못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탄핵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탄핵의 순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콘서트장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한쪽에서 계속 이렇게 춤과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꼭 보면은 어디 K-팝 가수, 한류 스타들의 K-팝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젊은 친구들 너무 신나게 춤을 추는데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왜 우리는 데모할 때 약간 비장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무슨 꼭 비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오늘 아주 밝고 경쾌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예, 참 신났습니다. 네. 오늘 이 해외 외국 외신들의 오늘 취재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탄핵 가결되는 그 순간에 우리 시민들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함께 노래 부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엊그저께 총을 든 군인들과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계엄령을 철폐하라고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믿어지시느냐? 이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외국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상당히 경이롭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 때, 윤석열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끝없이 국회로 여의도로 모여들고 있을 때 윤석열은 정말 못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요. 윤석열 오늘 알려지기로는
관저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데 관저에 계속 있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잤다. 예. 안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 새벽녘까지 마시고 늦게 잠이 들어서 오전 중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출근한 날도 거의 없다라고 하잖아요. 오후 2시, 3시에 출근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점심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런 말 정도까지 나옵니다. 근데 시민들 눈에는 윤석열이 출근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말 그대로 가짜로 출근하는 행렬을 만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벌써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그러던 윤석열이 오늘 뭐 출근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아마 오전 중에는 자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분위기는 그래요. 가결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뒀다고 하죠. 그런데 가결될 거라는 분위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윤석열은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부결될 것이다라는 쪽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결될 것이다. 주변에서 가결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했지만 막상 윤석열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내심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윤석열은 부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오늘 204표가 찬성이 됐잖아요. 솔직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자, 물론 윤석열은 뭐 0.7% 차이로 대통령 됐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4표, 200표면 통과되는데 204표. 그러면요, 이거 1.3% 정도 됩니다. 합쳐서 68%예요, 전체. 예. 그 표 커. 생각보다, 예. 그 비중이 큽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은 0.7%인데 우리는 그보다 큰 표 차이가 이긴 거잖아요. 예. 뭐, 아슬아슬하다고 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아무튼, 윤석열 오늘 분위기 그렇습니다. 방송 안 보고 있었고요. 자고 있었답니다. 뭐 오후에는 일어났겠죠. 특히 6시쯤에 5시쯤에 투표가 있었으니까 그 전에는 일어났겠죠. 하지만 뭐 따로 방송인을 본다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비서진이 따로 보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보고를 할 때까지도 윤석열은 내심 부결 쪽에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름 부결이 되면 뭐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옆에 사람들한테 했대. 부결만 돼봐라 이번에 뭐 할 거다 뭐 한동훈 새끼 가만 놔둬나 봐라 이 새끼 뭐 이렇다고 예 이를 갈았다고 합디다. 또는 뭐 윤석열 이재명 대표 쪽에 대해서도 이를 갈고 막 그랬대.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부결이 되면 가만 안 놔두겠다. 실제로 제2차 계엄을 할 준비도 내심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가결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봤는데 왜 윤석열은 부결 쪽에 계속 기대를 거두지 못했을까? 그 부분은 바로 이 한동훈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사실 이번 과정을 보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지 혼자 생각하고 지 혼자 입장 표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친한파 내에서도 한동훈의 리더십이 많이 붕괴됐다고 해요. 이렇게 한동훈이 리더십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한파들이 설마 한동훈도 지금 무너지는 판에 친한파들이 설마 탄핵 가결 쪽에 탄핵 찬성 쪽에 표를 던졌겠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내심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8표까지는 이탈이 없을 거다. 어제까지도 7명까지 이탈을 한 거 나왔고 8명 이후부터는 의견 표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심 좀 기대를 했대요. 특히 배현진 의원, 한동훈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마치 한동훈의 그 새로운 충성파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굴었던 배현진, 얼마 전까지는 친윤이었다가 그새 친한이 된 배현진, 이 배현진이 또 입장을 바꿔요. 그래서 탄핵 찬성 쪽에 있다가 또 탄핵 반대쪽으로 넘어옵니다. 이 배현진을 보면서 윤석열은 다른 친한파 국회의원들도 많이 넘어올 것이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말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찬성 안 할 거야. 요렇게도 생각을 했었대요. 아무튼 그 생각은 만구 그냥 윤석열만의 자기만의 어떤 그 기대로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윤석열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은근히 부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대를 감추지는 못했다더라. 이게 오늘 용산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보고가 딱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윤석열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래서 탄핵이 가결이 됐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이거 탄식도 아니고 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나요? 이런 감탄사가 이렇게 턱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 뒤에 혼잣말처럼 C8 이런 얘기도 했대. 요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고를 딱 하니까 헛하다는 듯이 이런 말 뒤이어서 에이씨 요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10원짜리 욕도 나왔대요. 그렇겠지 그거야 인간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반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내심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나온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담화문 녹음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얘기고 이 담화문 녹음은 탄핵 결정이 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되어 있었다. 버전이 2개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가 나간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탄핵 가결된 게 5시 무렵이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오후 6시 8분인 거죠. 만약에 이게 탄핵 가결 이후에 영상이 제작이 됐다면 탄핵 가결 직후에 곧바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 스타일상 6시 8분에 업로드 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6시 8분 업로드가 된 걸로 볼 때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 작업까지 생각해 본다면 탄핵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녹음한 것이 아니라 미리 녹음돼 있던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언제부터 이렇게 담화문 많이 냈다고 이렇게 뻔질나게 요새 드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글쎄 대통령실 입장이래 가지고 그 카톡으로 또 문자로 이렇게 입장 보내는 걸로 퉁 치곤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일일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 담화문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약간 좀 어색하기 그지없어요. 그만큼 윤석열이 지금 상황이 조금 불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뒷단에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지, 언론에 자주 나가줘야지, 언론에 많이 얼굴을 내밀어야지, 그래야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는데, 그동안 윤석열이 거의 언론에 얼굴을 디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고 난 다음부터 윤석열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죠. 뭐 하나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랬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뻔질나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데 글쎄요. 나름 윤석열은 이것도 탄핵 심판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열심히 기자들 앞에 나타난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뭔가 지가 지금 조금 코너에 몰렸다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국정원 그 댓글 사건 수사팀 이거 할 때도 은근히 찾아가는 기자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거든. 아마 지금도 그런 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윤석열이 발표한 내용,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여기까지 가결 소식을 듣고 아이 씨발 요런 정도는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가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탄핵 소식을 듣고 10원짜리 욕을 했다. 요까지는 그건 오히려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나왔다고 하는 이른바 담화문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보니까 사과라고는 한마디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정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잘했는데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지금 잘했대요. 지는 잘했는데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대요. 야, 참 대단한 멘탈입니다. 그죠? 이 와중에서도 전혀 굽히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주변에 이 참모들도 하나같이 뻔뻔스러운 사람인가 봐요. 우리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굽히고 들어가라. 이렇게 조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쪽, 민주당 쪽 사람들, 우리 민주진보진영 쪽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과할 필요도 없는데 사과하라고 이런 사과충들이 참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에는 사과가 말라 비틀어졌나 봐. 아무 한마디가 없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네. 제가 이 윤석열의 담화문 발표를 직접 보았는데요. 보고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 지가 이런 말할 처지야? 폭주와 대결의 정치를 저지른 게 누구야? 지잖아. 검찰총장 시절부터 폭주했던 게 윤석열 아닙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바득바득 대들었습니까? 툭하면은 한동훈 시켜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이런 입장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질책하면은 책상을 쾅쾅 치면서 아무리 국회지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딴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폭주를 한 건 지잖아. 대결? 맨날 종북 좌파들하고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같이 대화할 수가 없다며. 에? 종북 좌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며. 척결한다며. 처단한다며. 그래 놓고서는 무슨 폭주와 대결의 정치래. 지가 한 거 아니야. 지가 한 거. 수의와 배려? 배려 없는 걸로 따지자면 윤석열만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윤석열은 툭하면 어디 가면 툭하면 반말이잖아. 아니 저는요. 젊은 친구들을 만나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반말이 안 나가요. 꽤 오랫동안 만나야지 이렇게 말을 놓게 되는데 윤석열은 처음 본 사람인데도 말 툭툭 놓고 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배려 없는 자가 무슨 배려의 정치를 얘기를 합니까? 배려의 정치를 말하는 새끼가 툭하면은 구속영장 치고 배려의 정치를 말하는 새끼가 툭하면은 수사해가지고 사람
오라가라 시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 솔직히 배려와 수의, 대화와 타협 이런 거 말할 정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요? 지가 미우면은 지 미운 사람은 끝까지 파헤쳐서 꼬투리 하나 잡아서 그 꼬투리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인간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윤석열, 한동훈 이들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쯤 되면은 글쎄 참,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들,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뻔뻔스러움에 말을 잇지를 못하겠어요. 정상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야, 마치 그거 아닙니까? 빨간 넥타이 메고 있으면서 지가 빨간 넥타이 메고 있으면서 빨간 넥타이 매지 마. 빨간 넥타이 매면은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뭐 그런 거 같지 않나요? 네. 본인의 목에 매어 있는 넥타이를 생각해야지. 맨날 남의 목에 매어 있는 넥타이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이게 윤석열인데 이게 검사들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로남불이죠. 참.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거는 안 봐요. 본인의 뭐 잘못이나 허물 자체를 안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요. 상대방의 허물은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도 그렇고 한동훈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무언가 말을 하는 거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대화와 타협, 설득, 지말 맞다나 수기와 배려 이걸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거면 그게 나하고 연관이 있든 내가 더 문제가 되는 거든 따지지 않는 거야. 일단 공격하기 유용하면 돼.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데 참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이 탄핵 가결 그 순간 윤석열의 이 비정상적인 사고는 더욱더 빛을 발했다. 뭐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